뉴스 시작합니다. 동정민입니다. 막상 다치고 보니 이 디지털 재난의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에 멈춘 카카오 서비스가 아직도 100% 복구가 안 됐는데요. 카카오톡은 전 국민 92%, 4천만 명 이상 사용하고 있죠. 편리해서 이걸로 돈도 보내고 택시도 잡고 쇼핑도 하고 국가도 이 카톡으로 백신 예약하고 재난 알림도 보내고 다 했는데 막상 먹통이 되고 나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카카오가 이 데이터 관리를 그동안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 그 민낯도 드러났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이 난 판교 데이터 센터 연결해서 화재의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환 기자, 이 화재의 감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불이 시작된 지하 영상도 저희가 확보를 했다면서요? 네, 경찰은 오늘 이곳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4시간가량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배터리 모듈 한 개의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는 화재가 발생한 SK 판교 데이터 센터 지하 3층 전기실을 촬영한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성인 키보다 높은 선반에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이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에 탄 선반이 휘어지고 모두 새까맣게 타버린 모습입니다. 이 선반 하나에 배터리 모듈 11개가 들어가는데 선반 5개가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선반을 촬영한 사진도 입수했는데요. 불에 탄 모듈은 새까맣게 그을려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웠고 정상 모듈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불이 시작된 배터리 모듈 1개를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될 당시의 CCTV 영상도 확보했는데요. 배터리 모듈 1개에서 불꽃이 튄 뒤 불이 붙고 바로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복구가 오래 걸리는데요. 카카오 서비스 복구는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된 겁니까? 카카오톡 채팅 기능은 거의 복구됐지만 다른 서비스들은 복구가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측은 대부분의 주요 서비스들이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등 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메일과 다음메일, 카톡 채널, 톡서랍 등은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 정상화 시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이번 카카오 먹통으로 피해 보신 분들 많지만 그중 이 자영업자들 피해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주문이나 예약이 사흘째 먹통이라 생계마저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꽃배달 업체. 복도에는 포장된 꽃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카카오톡 먹통으로 손님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주인에게 전달되지 못한 꽃들입니다. 제가 계속 오전에 확인을 못해서 이분이 11시에 다시 또 연락이 오고 제가 또 답변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그래도 전화를 주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주말에 망친 영업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주말에는 부케 웨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케 말리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평상시 대비 이제 20%밖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해온 기능은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 채널. 이 채널을 통해 예약과 주문을 받는데 먹통이 됐다가 사흘째인 오늘 오후에서야 일부 복구가 됐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8년째 이유식을 판매해온 윤은채 씨도 주말 사이 주문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사님 두 분이서 100건 정도 이렇게 50건 출발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오늘은 25개 이 정도로 확 줄었어요. 예전처럼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고객 응대를 하다 보니 주문량이 급감했습니다. 아래쪽이 평소 주문 내역서로 A4 용지 5장 분량에 이르지만 오늘은 한 장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오늘 지금 문자로 받게 되니까 양이 이렇게 주문하신 분들의 수량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청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에서도 피해 사례를 취합해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또 있죠. 바로 카카오그룹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2조가 훌쩍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됐습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 앞에 위기를 알리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입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주말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된 후 처음 열린 주식시장. 카카오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5.93% 내린 48,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46,500원, 9.53%나 하락해 52주 신저가까지 경신했습니다.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5.14%, 4.16%, 카카오게임즈도 2.22% 내려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카카오그룹 전체 주식 시가총액은 오늘 하루에만 2조 원 넘게 증발해 37조 원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반토막이 난 카카오 관련 주식이 이번 화재로 더 떨어지자 주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대기업이고 모든 사람이 쓰는 기업의 그런 어떤 메신저인데 이거 진짜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닌가 좀 불안한 마음입니다.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조금 미래 가치도 영향이 가는 거니까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자포자기 상태가. 증권사들은 이번 화재로 카카오의 손실이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카카오 국내 매출이 대략적으로 150억 정도 내외 정도 되거든요. 한 이틀 정도 하면 300억 정도의 손실일 텐데 SK CNC한테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금액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 같아요. 화재 사고로 피해가 불어나고 주가까지 급락하면서 카카오가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이 카카오는 국민과 정부의 이 소통 역할도 해왔습니다. 과태료 액수도 알려주고 해외 체류자들 영사 상담도 하고 이 각 부처 공공 서비스가 16가지나 되는데요. 이번 먹통으로 차질을 빚자 윤석열 대통령 독과점 기업에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내에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TF팀도 마련됐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이나 세금 납부, 교통범칙금 등 27가지 행정정보를 날짜에 맞춰 알려주는 국민비서 굿비.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8가지 인증수단을 사용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00만 명가량의 가입자 중 4분의 1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정도로 카톡 비중이 높지만 지금은 문자 메시지 등 다른 수단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원래 카카오톡으로 국민비서에서 왔는데 연락이 없었고 병원에서 이제 그 대신 문자가 들어왔어요.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게 좀 그 연결이 안 되니 많이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 병무청에서도 납부 내역이나 예비군 훈련일 등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줬지만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자 알림도 중단됐습니다. 예비군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하고 있었고 생각은 해봤었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다른 걸 써보려고 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카카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해킹을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가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톡으로 알림 또는 인증을 하는 정부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뒤늦게 파악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연관된 기업의 총수들이죠. 김범수 카카오 의장,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가 다음 주 월요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양측이 요구한 증인을 모두 부르기로 결정하기까지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는데 어떤 공방이 있었는지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진행될 국정감사에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인사들을 모두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최태원 SK 회장,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포함된 겁니다. 여야는 합의 직전까지 김범수 의장 포함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범수 의장을 해서 이해진 의장을 부르자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야당 측에서는 SK 최 회장까지도 단순하게 실무적인 문제로 간주해서는 곤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그런 면에서 김범수 의장의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말씀. 여당은 실무급 대표를, 야당은 총책임자를 부르자고 맞서다가 결국 양측이 요구한 증인이 모두 채택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여당에서는 카카오 측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 대한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했다는 점에 국민 모두가 놀라고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은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고 야당은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 책임까지 언급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재난 안내와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정부도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장관 주재의 재난대책회의를 발족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도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는 준비만 철저히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KT 화재 이후 여야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논리에 막혀 처리가 불발됐는데요. 여야는 대책을 만들겠다며 또다시 입법 카드를 꺼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국회는 입법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며 2020년 3월 국가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데이터 센터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결국 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뭐가 급해서 이렇게 땡처리하는 식으로 합니까? 난 참. 그래, 그게 왜 이걸 21대에서 또 논의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되면 그럼 21대 하시죠. 대부분 또 21대 국회에 진출하시니까 그때 가서 법안을 좀 손질해서 21대 국회로 공을 넘겼지만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다가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자 여야는 다시 입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생활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경쟁적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9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에 착수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아는 기자하자 경제산업부 안보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참 주말 지나 오늘까지 피해를 안 본 사실 국민이 없을 정도인데요. 자, 카카오가 데이터 관리에 소홀했다. 이거는 지금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안전 불감증이 만든 명백한 인재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인프라 투자 소홀과 매뉴얼 부재입니다. 먼저 다수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 여유 용량을 대비해뒀다가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재빨리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이원화 조치가 안 됐습니다. 평소 충분한 용량의 인프라를 갖춰놨어야 했는데 투자를 소홀히 한 겁니다. 그 다음은 매뉴얼 부재입니다.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화재부터 해킹, 테러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아예 없거나 제대로 작동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큰 기업이 지금까지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사실상 온 국민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셈이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는 이번 화재 사고가 난 판교를 포함해 모두 4곳입니다. 그런데 4곳 모두 다른 업체로부터 시설과 설비를 빌려 쓰는 쉽게 말해 새빵살이하는 곳들입니다. 아무래도 운영에 제한이 있겠죠. 반면 네이버는 임대 데이터 센터 5곳뿐만 아니라 춘천에 아예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내년에 세종의 제2 데이터 센터까지 가동되면 모두 7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카카오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안산에 첫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이에 카카오 측은 2019년부터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다며 그때만 해도 기업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요. 그렇게 되면 더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2년 전부터 부산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울, 부산, 쌍둥이 센터로 운영 중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업체들은 전 세계 곳곳에 이런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투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극해 차가운 바닷물로 냉각하는 수중 데이터 센터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은 재해 상황을 가정한 비상 복구 훈련을 1년에 2번 이상 진행합니다. 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 역시 데이터 센터가 멈추는 난장판이 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카오스 몽키란 모의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내용도 공개합니다. 데이터 센터 위치도 못 밝히고 화재는 예상 못했다는 카카오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네, 차이가 좀 나는데 이번 사태로 또 새삼 알게 된 게 이 카카오가 진출하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다 이런 걸 이제 새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되는 건 다 건드리고 책임과 기본은 모른 척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물론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까지 하고 있는데 심지어 택시와 대리기사 서비스, 미용실 예약, 꽃배달 중개 서비스까지 하고 있죠. 지난해 6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계열사만 130개가 넘습니다. 기본기 투자보다 돈벌이가 우선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적극 투자해야죠. 선제적으로 기술 투자도 하고 자원 투자도 더 하고 인력 투자도 더 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 하는 기업의 자세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 피해본 국민들이 많은데요. 보상 문제 좀 살펴볼게요. 무료 서비스로 이용하다가 피해를 본 이용자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유료 서비스부터 살펴보면요. 이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서비스 보상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공짜인 만큼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의무가 약하고 경쟁사라는 다른 대안도 있어 받기 어렵다는 쪽, 그리고 카카오 사업 모델이 무료로 많은 이용자를 모으면서 시작된 만큼 유사시를 대비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오늘 이제 독과점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독과점을 막을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일상생활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민간 기업이라고 더는 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국민 5명 중 4명이 쓰고 정부 시스템 안에도 들어와 있는 만큼 서비스 유지와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심사 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안보겸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하루 사이에 확 추워졌죠. 내일 서울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진다는데요. 낮에도 쌀쌀하던데 퇴근길 어떤지 김태욱 기자 광화문에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저녁 되니까 더 추울 것 같아요. 네, 춥네요. 그래도 이렇게 코트를 챙겨 입고 나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 목도리를 하나 가지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서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상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퇴근길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6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1에서 3도 더 낮았습니다. 한국의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에 외국 여행객들도 놀란 모습입니다. When I go outside, I just like I want to go inside and don't want to come out. Today is a little bit colder and windy. I wore a dress and a t-shirt, and today I need to wear a winter jacket. 갑자기 초겨울 날씨를 보인 이유,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쏟아지듯 빠르고 강하게 우리나라를 향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더 춥습니다. 오늘보다 5에서 10도 더 떨어질 전망인데 목요일쯤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가을에도 3한 4온씩 날씨 패턴이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지난달 한강을 산책하던 반려견이 독사에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강공원 산책로에 뱀이 자주 출몰하고 있다는데 현장에 나간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에도 뱀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종류의 뱀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난지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니는 이런 산책로 주변에 뱀을 조심하라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 건지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다니는 길목에 최근 뱀 경고판이 3개나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지난달 반려견이 독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털썩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털썩. 콕 찍힌 것처럼 피가 털 사이로 이렇게 그 찍힌 부분만 줄줄은 아니고 피가 그 사이로 이렇게 스며서 나오듯이 이렇게 번져 있는 거예요. 사고 직후 영상을 보면 상처가 생긴 부분이 부어오르고 피부가 청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보호자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걱정입니다. 뱀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어린이들도 한강공원을 자주 찾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조심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빠르게 시정 조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뱀 출몰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뱀은 있다는 생각을 못했죠. 저도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일단은 조심하고 있어요. 한강공원에서 뱀을 봤다는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어디 가서 뱀을 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잘 뱀이 보이더라고. 어떤 건 또 크기도 해. 이만하더라고. 뱀이 여기서 쌀에 들고 전에 머리를 딱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무 토막 저쪽에 있는 데 가서 조그만 걸 꺾어 갖고 와서 이렇게 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도망가. 실제로 한강변엔 독사인 살모사와 꽃뱀으로 알려진 유혈모기, 물뱀 무자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한강변 습지나 녹지에 뱀먹이인 곤충이나 쥐가 있어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출연한 사례를 좀 전화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특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한 장소에다가는 다 안내판을 세웠어요. 취재진 카메라에도 산책로를 지나던 뱀이 포착됐습니다. 저기 뱀! 취재진이 접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뱀 포획 신고 출동 건수는 9월이 가장 많았고 가을철 출동 건수는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을철 사람이 다니는 곳에 뱀이 나타나는 건 겨울잠을 자기 전 먹이와 지낼 곳을 찾는 준비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동면 타는 동안 이제 먹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먹이를 먹어놔야 돼요. 가을이 되면은.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활동성이 높아지고 활동 영역도 넓고 출현도 잦아지는 편이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엔 독성은 있지만 공격성이 강한 뱀 종류는 없다면서도 안전을 위해선 뱀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그동안 시끄러웠던 BTS의 병역 논란에 대해 멤버들이 스스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 진부터 병역 연기를 철회하고 입대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멤버들도 차례로 입대할 예정입니다. 소속사는 모두 전역하는 2025년쯤에 다시 완전체가 된 BTS가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을 보랏빛으로 물들였던 BTS의 세계 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결국 이 공연이 당분간 BTS의 마지막 콘서트가 됐습니다. BTS의 소속사는 멤버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30살인 진은 올해 말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상태였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10월 말 이후 병무청에 통보가 오는 대로 입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동안 BTS의 병역 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BTS가 병역 의무를 다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만일이 BTS가 해체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BTS는 여론과 상관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결국 스스로 논란을 잠재우게 됐습니다.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가 끝난 지금이 입대를 발표하는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소속사의 설명입니다. 진을 시작으로 멤버들은 차례로 입대할 예정입니다. 소속사는 멤버들이 모두 전역할 것으로 기대되는 2025년 완전체 활동 재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했죠. 그 돈이 북한으로 흘러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 중국 외화 반출 직후에 쌍방울이 후원한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이 북한 측과 모종의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합의문을 성혜란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합의문입니다. 아태협은 쌍방울 그룹이 후원한 민간 단체인데 합의 상대는 북측 경제협력단체인 민족경제연합회입니다. 작성 시점은 지난 2019년 2월. 합의문에는 남측은 평안남도 온천군 지역 농장들에 영농자재와 식량, 의류 등 필수 물자를 제공하고 남측 관계자의 현장 방문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시기에 쌍방울과 북측의 교류가 긴박하게 돌아간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2019년 1월에는 쌍방울의 외화 밀반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임직원 수십 명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달러를 책이나 화장품 상자 등에 숨긴 채 중국 선양으로 출국한 겁니다. 이들은 외화 전달을 마치고는 현지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북측의 민족경제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민족경제연합회는 아태협과 필수물자 제공 합의를 맺은 바로 그 단체입니다. 검찰은 외화 밀반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쌍방울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계열사를 포함한 쌍방울 압수수색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검찰은 광물사업권 등에 대한 대가로 북측에 외화를 건네고 식량 지원을 약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올해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수교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중동 최대 교육 국가인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의 11월 방한이 추진돼 왔는데요. 이 불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건지 이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을 직접 만나 양국 관계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는 우리의 대중동 외교의 핵심 파트너이자 중동 제1교역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총리로 임명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우리 돈 718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의 인프라 개발 참여를 원하는 우리 기업들을 측면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외교의 핵심 당사자인 빈 살만 왕세자의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세자 방안은 다음 달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전후를 목표로 추진 중이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2030년 세계 엑스포 유치를 놓고 부산과 사우디의 리야드 간의 경쟁으로 인한 한국과의 거리 두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등은 방한 일정 등이 확정돼 있지 않아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양자든 다자든 정상 간 다양한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주요 20개국 회의 등 국제행사에서의 양자회담 등 플랜 B도 거론됩니다. 다만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차질 소식이 전해진 오늘 증시에서 현대건설은 7.13%, 삼성 엔지니어링은 6.06% 하락하는 등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 북한 말투인데요. 북한을 향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여권의 북한 비판 수위가 내용도 그 표현도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도발이 점입 가경입니다.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입니다.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국민 여러분,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 개발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보면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 이제 판문점 도끼마냥 사건 때 저 미친 개에 북한을 비유했었죠. 맞습니다. 원래 이런 막말은 북한이 전문인데요. 얼마 전 윤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면서 뭐 무식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비난했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삶은 소 대가리에 빗대서 조롱하기도 했죠. 사실 이 속내가 불안할 때 말이 더 이제 거칠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사실 뭐 말보다 실질적인 대비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연일 핵무장론이 나오는데요. 깊은 고민 없이 보수층 표를 노린 눈도장 찍기용 선언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삼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핵 위기 대응 특위를 설치했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될지 지켜보시죠.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조사 차원이었다. 김남국 의원의 말인가 보죠. 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깔려있는 앱에 대해서 해명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장에서요. 김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거든요. 윗부분에 한 앱의 알림 표시가 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동성애자 전용 즉석 만남 앱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 의원의 성 정체성을 놓고 추측성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참 이 정치인 휴대전화가 연일 이슈를 만들어내네요. 네, 김 의원은 국감 준비 단계에서 스캠 피싱 관련 실태 조사 차원으로 본인과 보좌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스캠이라면 이제 SNS로 접근을 해서 호감을 산 뒤에 돈을 뜯어내는 이제 사기 수법을 말하는 건데 네. 그 실태를 그러니까 직접 확인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네, 김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가요 사실상 의원실 공용폰이나 다름없다면서 뭔가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전 다 보여드립니다. 숨길 게 없기 때문에 제 휴대폰 비밀번호 저희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요. 저희 보좌진 다 알아요. 인턴까지 제 일정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데이트가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 데이트도 없고 비밀이 없습니다. 뭐 어쨌든 의원이 직접 실태도 확인을 하고 열심히 국감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앱을 활용한 질의 장면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 수집이 쉽지 않아서 국정감사 소재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혼자 정신 차리고 뭘 했다는 겁니까? 주식입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에게 실망했다면서 그 이유로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졌잖아요.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면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전 의원은 주식 거래 시점이 올 3월 대선 직후라는 걸 문제 삼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 대표는 4월과 5월 사이 2억 3천만 원 상당의 방위산업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지난 7월부터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죠. 전재수 의원은요. 공익을 내걸었던 일국의 대선 후보가 대선 패배 직후 개인적 이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당내에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게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전재수 의원을 향한 비난이 많은데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 대표가 산 주식이 무슨 방산 주식이냐, 주식 투자가 대선 패배와 무슨 상관이냐며 비판했고요.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전 의원을 향해서 제정신이냐, 조용히 나가라, 총선 때 오늘의 과오를 심판해주겠다 같은 글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당 이름도 민주당이잖아요.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또 듣는 노력을 기울여야 당내 민주주의도 올라가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틀 전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노조 측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조끼를 입은 근로자들이 분향소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동료들이 남긴 쪽지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픔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그제 SPC 제빵공장에서 숨진 23살 박모 씨를 추모하는 겁니다. 박 씨는 소스를 만드는 교반기에 몸이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와 조를 이뤄 일했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혼자 작업을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노조 측은 평소에도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돈을 져주기 싫었는지 안전교육을 아예 없애버렸고 저희는 받지도 않은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서명을 한 달치를 몰아서 사인해야 했습니다. 사고 이튿날에도 사고가 난 기계만 흰 천으로 덮어둔 채 옆에서 계속 작업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을 치른 바로 다음 날, 바로 옆에서 빵을 만드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사고 교반기가 아닌 다른 기계를 가동했고 현재는 가동을 모두 중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는 입사한 지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어머니 남동생과 살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해 가장 역할을 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사망사고에 대해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제빵공장 대표를 오는 24일 고용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은 영동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를 하다 3명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려다 사람이 다치는 2차 사고 적지 않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차량 뒷범퍼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화물차도 앞부분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 방향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정오쯤. 11톤 트럭이 SUV 차량을 들이받은 뒤 트럭과 SUV 운전자, 동승자 등 3명이 차에서 내려 사고 처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서 있던 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25톤 대형 화물차가 다른 차량 2대를 추돌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 밖에 나와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2명은 크게 다쳐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주변 교통이 1시간가량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1차 사고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로 나오지 않았다면 2차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던 상황. 지난 4월에도 중앙고속도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던 도로공사 직원과 견인차 기사가 다치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밖으로 나오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드레일 밖이나 안전지대로 대피하셔서 그리고 비상 깜빡이를 켜시고 그 다음에 구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추돌 사고로 낸 트럭과 2차 사고 가해 차량인 화물차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연탄 한 장의 무게 3.65kg입니다. 아직도 이 작은 연탄이 겨울철 연탄을 사용해야 하는 8만 가구의 체온 36.5도를 지켜주는 유일한 난방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연탄 기부는 크게 줄어들면서 다가오는 겨울 나기가 걱정입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70대 할머니는 오늘부터 난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창고에는 지난 겨울 떼고 남은 연탄 5장 뿐입니다. 장 남아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하나 넣었어요. 추워서 내일은 또 안 떼려고 넣었으니까. 안방에 있는 연탄 난로를 켤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좀 참아야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덜 추니까.
연탄 한 장 가격은 900원 선이지만 운임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연탄을 떼면 앞으로 6개월 동안 1,200장가량이 필요합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연탄 불구멍을 막아 연탄이 타는 속도를 늦추거나 이웃에게 얻어쓰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거도 빌려 뛸 데가 없어. 그래도 지금 가격 물어봐서 담을 100장이라도 들여놓을까 지금 하고 있어요. 찬바람이 옷깃에 스며들면서 연탄 지원 요청은 크게 늘고 있지만 기분은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맘때쯤이면 30만 장이, 코로나 때도 6에서 7만 장 가량이 기부됐는데 올해는 3만 장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이곳 연탄은행 창고는 5,000장을 보관할 수 있는데 50장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가구당 연탄 사용하신 양이 한 200장 정도 되는데 연탄을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전국적으로 연탄으로 난방하는 에너지 빈곤층은 8만 가구 정도. 고물가와 경기 침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절반만 건설하다 중단됐었죠. 오늘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내년 1월에 4,800여 가구가 일반 분양되는데 분양가와 얼어붙은 시장 상황이 변수입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에 붙어있는 유치권 행사 중이란 대형 현수막이 철거됩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 정확히 186일 만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전례 없는 재착공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공사 재개를 알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사 재개가 되고 보니까 그간의 걱정들을 우리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시민, 특히 조합원님들께서 큰 걱정을 들게 되어서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둔촌주공 전체 12,000가구 중 4,800여 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옵니다. 조합은 다음 달 중 분양가를 확정해 내년 1월 일반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 재개를 선언했지만 크게 늘어날 조합원 부담금은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200만 원으로 책정될 경우 조합원 1인당 추가 부담 공사비는 1억 8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분담금 총액이 4억 원 넘는 조합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압류대생제 경매처분을 당한 데가 그게 제일 두렵고 무서웠죠. 이 집에 대한 이자를 제가 물어야 될 입장이고 그다음에 분담금이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니까 결국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조합은 3.3제곱미터당 분양가 3,700만 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22억 원에 거래되던 84제곱미터 입주권은 최근 16억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 이딴 금리 인상에 부동산 침체까지 겹치면서 분양가 산정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팩트맨, 이번 주는 휴가를 떠난 정현우 기자 대신 제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샤인머스켓이죠. 씨도 없고 당도가 높아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데요. 샤인머스켓을 비롯한 씨 없는 포도,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애기들 먹일 때 껍질을 다 벗기고 먹이긴 하거든요. 혹시나 뭐 안 좋은 성분이나 이런 게 묻어 있을까 봐. 여자아이다 보니까 혹시 안에서는 좀 조숙시키는 성분이 들어가 있을까 걱정으로. 맘카페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씨 없는 포도가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주장,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샤인머스켓을 키울 때는 우선 씨를 없애기 위해 단백질 합성을 막는 항생제를 뿌리고요. 그 다음 씨 없이도 열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생장조절제, 지베렐린을 뿌립니다. 바로 이 생장조절제가 성조숙증을 유발한다고 의심받고 있는 건데요. 지베렐린은 식물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식물성 호르몬인데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동물성 호르몬과는 작용 원리가 달라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샤인머스켓 말고도 씨 없는 포도 다양하죠. 씨 없는 포도 재배 기술은 1950년대 후반 일본에서 개발돼 60여 년간 쓰여왔는데요. 그동안 호르몬 부작용은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부작용이나 성조숙증에 관련된 자료는 뭐 포도 먹고 이런 게 발생되었다고 한 자료는 없었고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안전하다고 판단해 일일 섭취 허용량도 설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육해 공군과 해병대까지 대한민국 국군 이 군사훈련 중 가장 규모가 큰 야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주간 이 호국 훈련이 계속될 텐데요. 우리 군은 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졌던 것도 이 호국 훈련 때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육해공군 해병대 합동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 올해 훈련 주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이 상정됐습니다. 육해공 동시다발 도발에 맞서 전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는 야외기동훈련으로 펼쳐집니다. 일부 훈련에는 미군 전력도 참가합니다. 최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그동안 미사일 발사, 위협 편대 비행에 9.19 군사합의 위반 무력 시위까지 벌여온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2년 전인 2010년 호국 훈련 기간 중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등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어제 개막한 중국의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기간 중 숨고르기를 한 뒤 22일 폐막 후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대만을 향해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다 엄포를 놨죠. 대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국호를 중화민국에서 대만으로 바꾸자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선 시 주석 3연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장실에 커다란 낙서가 쓰여 있고 바닥에는 시위 선전물이 깔려 있습니다. 사흘 전 베이징의 시진핑 주석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던 데에 이어 이번에는 반정부 문구가 찍힌 사진들이 SNS를 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 사면임과 방역 통제를 반대하는 반독재 반핵산이란 문구와 함께 당대회 기간에 자동차 경적 시위를 벌이자는 선전물도 있습니다. 비난 현수막에 걸렸던 문구는 상하이와 시안 등에서도 발견됐고 해외에선 체포된 베이징 시위 주도자를 지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不要核酸，要吃饭；不要封锁，要自由；不要封锁，要自由。 이런 가운데 대만 정부는 어제 개막식 때 나온 시 주석의 대만 강경 발언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 대만 총통부는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로 자유와 민주주의는 대만인의 신념이라며 일국 양제를 확고히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아예 국호를 중화민국에서 대만으로 바꾸자며 하나의 주권을 갖는 독립국가 선언 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시 주석이 어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대만 정부는 중국 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통과할 경우 선제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대회를 기점으로 대만 해협에 다시 긴장감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아 체포된 여성이 사망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위 참가자들이 대거 구금된 교도소에서 어제 큰 불이 나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헤란 북부의 한 교도소 건물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현장 인근에서는 강력한 폭발음도 잇따라 들렸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오후 9시 반 히잡 의문사 사건으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이 대거 구금된 에빈 교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국영 IRNA 통신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자 일부 죄수들이 창고에 불을 질렀고 일부가 탈출에 도주하는 과정에서 지뢰를 밟아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این حریق به علت درگیری بخشی از زندانیان داخل مجموعه زندان در کارگاه خیاطی که حالا به دلیل کارآفرینی اونجا ایجاد شده بوده.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와 이번 화재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수감자들의 신변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가지 한복판이 물에 잠겼습니다. 얼음 무릎 높이까지 불어난 강물에 고립된 이재민들을 구조하느라 한창입니다. 물에 잠긴 수변 식당 안으로 물고기 무리들이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โต๊ะอยู่ในน้ำ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นะฮะแล้วก็เนี่ยครับหลีกเลี่ยงที่จะเปียกนี่แหละครับก็เลยต้องยืนกินเอา 고대 유적이 많은 아유타야에 이어 태국의 대표 관광지 푸켓도 물에 잠기면서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관광객들이 비행기를 놓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예보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한국 양궁의 간판 안산과 김우진이 올 시즌 월드컵 왕중왕에 올랐습니다. 두 선수 모두 국내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인전에선 금메달 사냥에 실패했는데요. 양궁은 국내 대회가 더 어렵다는 말이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이 관중들의 환호 속에 결승 무대에 오릅니다. 리우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최미선과의 맞대결은 팽팽했습니다. 안산이 10점을 명중하자 최미선도 10점으로 응수합니다. 치열했던 승부는 마지막 세트 마지막 발을 10점으로 장식한 안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올 시즌 왕중왕전인 월드컵 파이널에 처음 출전해 정상에 우뚝 선 안산. 최근 올림픽만큼이나 어렵다는 전국체전에서 개인전 동메달에 그친 아쉬움을 세계대회 우승으로 털어냈습니다. 첫 출전만에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정말 특별하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도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김우진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8강과 준결승에서 단 2발을 제외하고 모두 10점을 쏘며 압도적 경기력을 뽐낸 김우진. 결승에서도 한수위 기량으로 완승을 거둬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단 월드컵 파이널에 3년 만에 다시 참가하게 되어서 우승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남녀 왕중왕을 모두 휩쓴 한국 양궁은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종일 날이 쌀쌀합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더 내려갈 텐데요.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내일과 모레 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14도, 16도에 그쳐서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과 제주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 텐데요. 시설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대전은 5도, 대관령은 영하 3도로 출발할 텐데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4도, 대구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재는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다. 대한민국을 먹통으로 만든 뒤 카카오 부사장이 내놓은 변명입니다. 화재는 가장 흔한 재난이라 구멍가게 열 때도 최소한의 설비를 해야죠. 국민 데이터 이용해서 계열사 130여 개로 성장을 해놓고 화재를 예상을 못해서 국민 먹통 만든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구멍가게보다 못한 관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